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헝가리 국민들도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해요. 예. 정부도 사고 직후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와 수색에 집중해라라고 하고 현지에 전문 구조대원을 포함시킨 신속대응팀 47명을 파견했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현지에 보내서 현장 상황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수습된 시신의 경우에는 무려 20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구조대원들이 수색 범위를 더 넓혀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 수심이 좀 낮아지면 크레인이 들어가서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있고 나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고 선박의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폭이 좁고 예.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 70년, 60년 된 작은 유람선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유람선 안에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 아닌데 예. 하필이면 그날 또 악천후였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와가지고 충돌을 한 거죠. 예. 지금 그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도 승객이 한 사람이 안 타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급하게 가면서 교각에서 이 작은 유람선하고 부딪히고 그리고는 또 선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참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물론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대형 크루즈선이 이 유람선의 후미를 친 거잖아요. 들이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7초 만에 침몰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이런 것도 지적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지금 침몰한 그 문제의 유람선이 70년 된 배랍니다. 1949년에 소련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70년이나 됐습니다만 이 배가 2003년부터 단위무강에서는 유람선으로 운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방파제를 들이받은 사고도 한 번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특별히 선령에 대한 제한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는 선령이 30년 이상 된 배는 유람선으로 뜨지 못하도록 운항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뜰 수만 있으면 다 뜬다는 거죠. 너무 위험하네요. 그래서 기본을 거기도 역시 안 지킨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배가 그렇게 추월할 때에는 반드시 교신을 해서 추월당하는 배한테 내가 지금 당신 배를 추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도록 돼 있다는데 그런 통신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운항 수칙 이런 거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죠, 그 선장이. 그리고 그 선장이 자기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지금 보석을 또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헝가리 이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세월호 참사 때 이제 수사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검사들을 좀 투입해서 이게 법리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법률적인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고 요번에 이제 그 구조 작업의 과정에서 그 헝가리 정부가 적기에 헬기를 띄웠었으면 희생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표출이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헝가리 정부의 입장이 수색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배울 점인 것 같고요. 네. 정말 헝가리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참 살아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깊은 아쉬움과 함께 네. 그런 성숙함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